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잔소리 조금만 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 혼자 공부를 했었대요. 혼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 공중보건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커트라인이 90점인가 그랬었을 텐데 본인이 85점 받았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별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는, 하기는, 조금 공부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점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공부했어요. 제가 외우라고 그래도 안 외우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러고 저렇게 했더니 결국 그 다음에 60 몇 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중보건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항상 처음 스타트는 시험을 되게 잘 봐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중보건 별거 아니네 라고 무시하는 순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시험이 좀 떨어지는, 성적이 좀 안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중보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갈수록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공중보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울면서 나오는 게 공중보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박학다식이에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박학다식. 근데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깊게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20문제 중에서 뭐를 아느냐, 모르면 모른다야. 그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지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거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을 알기만 하면 되나? 아니요, 외우셔야죠. 그래서 수시 암기, 수시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암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만 하면 괜찮을 거를 이거 나중에 외우지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몰라 그냥 들어가자 그럼 꼭 그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꼭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 암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스탠드 켜놓고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공부냐면 동량 공부요. 공부는 동량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도 소변 놓다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길거리 가다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양치하다가도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동량 공부 이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이 제가 좀 두꺼워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를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놓고 쭉쭉 읽으면서 버스 타다가 전철 타다가 기다리다가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이득이 있는 게 공중보건. 그럼 나중에 그렇게 시간적 투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하시는 게 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 제가 수시로 평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공중보건 제가 그러니까 1시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인데요. 한 50분쯤 또는 55분 정도 공부하고 나서 뒤에 가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몇 쪽에 있냐면 35쪽에 있습니다. 35쪽에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일명 제가 가로넣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넣기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었던 공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이 파이널 테스트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넣기의 가장 큰 매력은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답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나는 웬만큼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이게 중간중간 평가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배운 거를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눠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10장을 배웠어. 그럼 일주일로 나누면 이제 뭐 1장 또는 2장 이거를 딱 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나서 본인도 문제 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41쪽에 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답은 보지 마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면 해설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설 부분을 뒷부분으로 뽑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답을 풀다 보면 밑에 해설이 있으면 해설부터 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지 말고 일단 풀어보시고 딱 풀어봐서 금방 답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내가 아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지우시면 되고요. 근데 저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 이거 좀 틀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는 풀 수 없어. 이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우는 문제, 그다음에 다시 볼 문제, 그래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필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필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뒤쪽에 56쪽에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필수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풀리는 문제는 완벽하게 지우시고 풀리지 않은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는 풀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갖고 와서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중보건이라는 거는 오늘 배운 거를 완벽하게 푼 게 아니라 다음날 배운 것도 같이 접목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한 권 다 풀고 다시 그 문제를 풀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 번 공부했던 분이야. 한 6개월 정도 공부했던 분인데 몰라. 그럼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처음 문제 보고 모르겠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좀만 참으시면 저절로 풀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오면 이제 쪽지 시험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매번 20문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지 시험을 이제 올 텐데